솔직히 이거 아는 사람들이 말리는 게 저는 의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음주운전하면 옆에 보조석에 탄 사람까지 처벌받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말려야 돼요. 따끈따끈한 신차 소식과 중고차 출고 후기, 귀에 쏙 들어오는 차량 소개, 중고차 구입부터 판매까지, 이것이 맨투맨 중고차만의 1:1 밀착 케어 서비스. 맨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가 여러분의 중고차 구매, 판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맨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반갑게 좀 밝게 오프닝 인사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 저희가 느끼기로는 아마 최근 들어서 가장 안 좋은 뉴스라고 보여지는 일이 결국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고차 사러 갔다가 감금 강제 대출까지, 지금 60대 할아버님께서 최근에 중고차 구매를 하러 특정 지역에 방문하셨다가 중고차 허위 매물을 당하시고 이제 거기서 감금 강제 대출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님께서는 정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셨다는 뉴스가 나왔고, 해당 이제 그쪽 직원들이 다 이제 구속을 당하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조금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가족들도 너무 슬프고, 그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정말 이런 거짓말 광고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당하고, 또 지금 오늘도 아마 저희 영상이나 이런 걸 못 보시고 또 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피해 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허위 매물 뉴스부터 한번 보시죠. 중고차를 사러 갔다가 감금에 또 협박에 못 이겨서 강제 대출까지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당 20여 명이 허위 매물을 미끼로 벌인 범죄인데요. 한 피해자는 충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차 사진이 띄워져 있고 벽에는 팀별로 실적이 적혀 있습니다. 인천의 미등록 중고차 판매업체 압수수색 현장입니다. 판매업체는 차를 싸게 판다고 60대 남성을 속인 뒤 시가 200만 원짜리 차를 700만 원에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200만 원짜리 차를 700만 원에 팔았다고 하죠. 요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남성이 돈이 없다고 하자 8시간 동안 감금하고 강제로 대출까지 받게 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이 남성은 차를 산 지 20여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차가 필요로 해가지고 사러 간 게 그렇게 돈 강탈당하고 엉뚱한 차를 강매를 당해서. 또 다른 50대 남성도 지난달 이 업체에서 시세의 2배 값에 차를 샀습니다. 팔려던 차가 갑자기 고장났다면서 다른 차를 강매했기 때문입니다. 이 차 왜 이래? 이 차 왜 이래? 이러더니만 꽝 박는 거로 보여주더라고. 급제동 급출발하는데 그걸 어떻게 가져가요? 경찰은 총책 등 4명을 구속하고 무자격 중고차 판매상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직원들은 콜센터 상담과 고객 응대, 고객 압박으로 역할을 나눠 행동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따지면 차에 태워 끌고 다니면서 위협했습니다. 욕설을 하고 차량으로 태워서 끌고 다니면서 지치게 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에 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경찰은 현재까지 50여 명이 6억 원가량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자, 지금 이제 뉴스 보셨죠? 자, 이 부분이 사실 이제 허위 매물을 당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제 간과하시는 부분이에요. 허위 매물을 가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저도 피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열의 9은 가실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제 주변인 사람이, 제가 중고차를 하고 있지 않다는 가정하에 제 주변 사람이 이런 식으로 허위 매물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해요. 야, 그런 게 어딨어. 야, 그거 내 인터넷 찾아보니까 2천만 원인데 야, 200만 원짜리가 300만 원짜리가 어딨어. 그러면은 이런 거 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서 없으면 그냥 오지.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근데 아까 뉴스 나온 얘기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판매업체는 차를 싸게 판다고 60대 남성을 속인 뒤 시가 200만 원짜리 차를 700만 원에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시가 200만 원짜리 차를 어떻게 700만 원에 팔죠?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이런 어떤 과정에서는 한 가지 트릭이 들어가요. 할아버님께서
포털을 구입하려고 가신 것 같아요. 좀 뭐 한 1,000만 원, 뭐 이런 광고에 쓰이는 건 거의 뭐 한 1,500, 1,600 후반대예요. 다 좋은 거 올려야지 사람들이 오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200만 원에 올리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없으면 이 할아버님도 차 없으면 그냥 가려고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 사람들이 알아요. 중고차 허위 매물하는 사람들이 안다고. 그러면 그냥 거기서 없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200만 원에 대한 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그 계약서에 어떻게 작성을 하냐, 그냥 저희 멘토맨 중고차 뭐 쓰는 것처럼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 차를 사가는 소비자한테 족쇄를 걸어요. 어떤 족쇄를 거냐, 터무니없습니다. 옆에서 한 발자국 뒤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터무니없어요. 뭐라 그러냐, 200만 원에 계약하는 걸 씁니다. 근데 이 차를 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은 다 소비자가 지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계약서 쓰고 사인하고 200만 원 주고 200만 원에 대한 이전비 다 계산해서 줍니다. 피해 당하는 사람들도 뭐 이전비까지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겠죠. 네, 그래서 뭐 350 이렇게 돈을 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약서를 쓴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 남 살려던 차가 갑자기 고장났다면서 다른 차를 강매했기 때문입니다. 이 차 왜 이래, 이 차 왜 이래 이러더니만 바닥 꽝 박는 거로 보여주더라고. 급제동 급출발하는데 그걸 어떻게 가져가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약서를 쓴 이후에 이런 식으로 손님한테 겁을 주는 거예요. 근데 허위 매물을 보고 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세도 잘 모르고 물정도 잘 모른다는 그런 기본 조건이 깔려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영상이나 이런 어떤 증거들, 이 차가 안 좋다는 거를 서류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아, 내가 지금 이걸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내 350만 원을 날리겠다, 이게 아니라 그 얘네들이 얘기하는 그 이걸 구매한다는 거에 대한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씩을 20개월 납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의 조항을 적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350만 원 냈지만 한 달에 이 100만 원씩 20개월? 그러면 2천만 원이네? 그럼 나 이거 지금 2,400만 원 주고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근데 아까 계약서에다 뭐라고 썼죠? 350만 원에 차 다 가져가게 해놓는 척 하면서 이거대로 명의 이전을 안 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에 위반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이런 데에 대한 책임을 다 자기가 떠안다라고 사인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런 사인하는 거에 굉장히 취약해요. 사실 거기서 그냥 찢어버리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겁도 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돈을 뭐 맡겼다 이런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근데 한 가지 진짜로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근데 저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이거 허위 매물 가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으면은 솔직히 이거 아는 사람들이 말리는 게 저는 의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음주운전하면은 옆에 보조석에 탄 사람까지 처벌받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말려야 돼요. 제가 허위 매물 가시는 사람들 무슨 뭐 엑스맨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 지금도 인천부청 가봐요. 계약서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가서 없으면 말지 뭐,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할 줄 알아요? 그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은 총책 등 4명을 구속하고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에 차를 강매할 수, 아니 판매할 수 있도록. 수사대장 이 사람도 이거 지금 자기 처음 듣는 얘기겠어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란 말이야. 사람이 이렇게 꼭 죽고 피해자가 생겨야지 이렇게 자꾸 뭐 하려고 그러고. 진짜 이거 문제죠. 허위 매물이 이런 식으로 단속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소비자들의 어떤 생각은 사실 똑같습니다. 내가 차를 싸게 사고 싶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뭐 당근마켓 같은 데서 물건 사. 내가 뭐 만약에 차량용 방향제를 삽니다. 그럼 그게 중고가로 2만 원이야. 근데 나 15,000원에 사고 싶어.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당연히 인간의 본능이야. 어떤 사람은 그 2만 원에 팔리는데 나는 25,000원에 사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사람 다 똑같단 말이에요. 부자들도 이런 생각해요. 예.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시세라는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 판다. 팔 수 있어도 그게 그 소비자한테 안 간다. 그 딜러한테 그 가격에 인도받을 사람이 줄을 섰다. 만약에 차가 그렇게 싸게 나온다면, 그리고 좋은 차가 싼 가격에 나왔다, 그럼 그 이득은 파는 딜러가 보는 거지 그 차를 사는 소비자한테 가지 않는다.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금 한 돈이 지금 20만 원에 팔리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거를 내가 원래는 살려면 한 18만 원, 19만 원 이렇게 매입해야 정상이죠. 그럼 뭐 차입금도 생기고 이득이 만 원, 2만 원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그걸 나한테 만 원에 줬어. 근데 그거를 만 원에 받은 사람이 무슨 생각해요? 이거 20만 원에 팔리니까 내가 19만 원 차익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나 만 원에 팔았으니까 그럼 내가 2만 원에 올려서 나는 원래대로 만 원, 2만 원만 차익을 보고 이걸 구매하는 사람은 내가 17만 원의 이득을 보게 해줘야겠다.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계기로 해서 이제 근데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이게 사라져도 금액이 올라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2천만 원짜리가 지금 아마 저 할아버님께서 보신 게 2천만 원짜리가 200만 원 올렸잖아요. 포털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 사는데 허위 매물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200만 원 이 가격이 올라가. 이 광고가 없어지진 않아요. 2천만 원짜리 200만 원 올린 게 아니라 이게 1,000만 원, 1,2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결국에 싼 걸로 광고를 해야지 사람들이 문다니까. 2천만 원짜리 2천만 원에 올려봐요. 절대 연락 안 받아. 못 받아. 소비자 선택을 못 받아요. 중고차에서 특히 그래.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은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중고차 금액이 먼저냐? 연식이 먼저냐? 키로수가 먼저냐? 가격이 먼저냐? 아니다. 차량 상태가 중요하다. 차량 상태에 대해서 똑같은 차라도 가격이 다를 수가 있다. 25살, 6살짜리 형제가 2명 있는데 아빠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아빠한테 2대를 뽑아줬어요. 같은 옵션에. 그럼 그 사람이 5년 있다 파는데 키로수도 똑같아. 연식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그럼 그 두 차의 가격이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개선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하신 거 정말 너무 안타깝고 이런 일 2번 다시 생기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또 이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제가 영상 올렸습니다. 수원이 중고차의 성지가 될 것 같다. 이유까지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 매매단지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다음에 업로드될 영상들 주목하세요. 최근에 저한테 전화로 수원 쪽에서 허위 매물 당하셔가지고 그 녹음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가 영상 찍어서 업로드할 테니까 제발 올바른 가격에 삽시다. 싼 가격 아니에요. 올바른 상태의 중고차를 올바른 가격에 구매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건 못 하시는 분들, 싼 걸 쫓고선 피해 보시는 분들이 뭐 대기업 중고차 이런 거 다 원한다고 하세요. 근데 대기업 중고차가 들어온다 그래도 각각 개인들이 운전하던 차들, 관리를 어떻게 하던 차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차량 상태별로 다 달라요. 근데 차량에 딱 탔을 때 상태의 느낌, 사고가 얼마나 범위에 따라 났는지의 그런 느낌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차가 사람이 쓰던 물건인데 사용감에 대해서 가격을 어떻게 매기겠어요. 그것도 운전이라는 게, 차라는 게 뭐 한 달 쓰고 바꾸고 2달 쓰고 바꾸고 이런 물건이 아니잖아요. 구매하시면 적어도 1년에서 길게 10년까지 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저희한테 고객들 최근에 뭐 2번, 3번 방문하신 분들 영상 제가 많이 올리는데 그런 분들도 대부분 다 5년, 적게는 3년, 4년, 5년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오시는 게 실제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5년 동안, 3년 동안, 4년 동안 스트레스 좀 안 받게 타려고 하신다고 하시면 무작정 싼 것만 찾으시는 거는 정말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카 같은 데나 차 이런 데서 제가 영상을 찍긴 할 건데 걔네들은 좀 고소를 막 하고 그래가지고 좀 몸살이면서 좀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할아버님 조금 삼각고인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 다시 안 생길 수 있게 검찰 쪽에서도 할 거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광고 수단, 실제 금액보다 저렴하게 올리는 이런 행태들은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소비자가 분별력을 갖추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도 예전과는 다르게 확실히 노력해야 되는 시대가 왔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다른 뭐 핸드폰을 구매한다, 뭐 신발, 티셔츠, 옷 구매한다, 뭐 우리 애들 유모차, 소비자가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좀 많이 공부하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 해서 많이 좀 알아보신 다음에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좀 재밌고 그런 영상만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할아버지 뉴스 제가 듣고선 진짜 이놈들 진짜 선을 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고요. 제가 요 다음엔 영상은 허위매물 수원에서 당하신 분들 전화 인터뷰한 내용이랑 제가 수원에서 그때 다른 분 그 할 때 제가 영상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제가 주차장에서 고객님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차가 한 대 왔는데 그 차에서 내리신 분이 저를 이제 해당 그 딜러로 오해하셔서 뭐 딜러분 맞으세요? 뭐 차종 뭐 다른 거 맞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아니에요. 저 다른 딜러입니다. 얘기해서 10분, 20분 계속 기다리시길래 제가 이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뭐 차는 어떤 걸 보고 오셨길래 왜 딜러가 안 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허위 매물이어서 그것도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거기서 그렇게 당한 딜러들이 결국에 수원 쪽으로 넘어옵니다. 지역을 따지는 때는 좀 지났어요. 딜러를 따져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 보신 분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맨투맨 중고차 최현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